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순환 시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장관과 화이트하우스 보좌관들이 잇따라서 식당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쫓겨나거나 거센 항의를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과 여기에 따른 2,3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부모와의 격리 사태 등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거칠어지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가를 하면서 Be careful, 조심해, 까불지 마라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 보수계의 그 어택 머신이라는 거, 공격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일방적인 공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식의 대결, 즉 쌍방 공격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정작 문제입니다. 미국의 거친 이 대결 상황에서 소수계로서 힘이 없는 우리가 쉽게 피해자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 소수계, 아시안으로서 최근에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식당에서 골프장에서 한인들이 거친 공격을 받는 사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순환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은 국론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분노와 대결의 시대가 왔고 미국의 전통인 예의와 정중함, civility의 순환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수계 그리고 정치력 부재 그룹의 순환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측근들의 순환시대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여파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평소에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견이 심하게 있어도 최대 공약수 도출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분노와 좌절감이 심화되어도 이것을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태가 거칠어도 정중함과 예의를 잘 유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장관과 화이트하우스 보좌관들을 식당과 극장에서 내쫓아버리는가 하면은 또 다른 정치인들이 나서서 더 심하게 해라 하고 선동을 하는가 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toxic language, 독성 언어의 시발점이지만은 be careful 하고 위협을 하는 언어까지 쓰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트럼프 측근들의 일, 즉 그들의 순환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세라 해커비 샌더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지난 토요일 버지니아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레드헨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서 당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우리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나가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해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팸 번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플로리다주의 검찰총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팍스 뉴스의 단골 손님인데 템파 플로리다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변의 관객들이 그녀에게 한 말은 You are a horrible person 이라고 아주 굉장히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의 장관 크리스틴 니엘슨, 이민 업무 주무장관입니다. 워싱턴 DC의 한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항의자인 일반 시민들이 그녀에게 한 말은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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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네 번째 사례, 스티븐 밀러, 화이트하우스의 이민 관련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Zero Tolerance라는 정책의 입안자인데 역시 한 레스토랑에서 항의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시민들이 비난 언어는 You are fascist, 당신은 파시스트 독재자다,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이 이쯤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민주당 하원 의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이 나서서 모든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들을 공공장소에서 몰아내자. 이들은 식당에도 못 간다. 가스스테이션에서 못 가게 하자. 디파트먼트 스토어에도 못 간다. 모두 밀어내라.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반격을 시작했는데 워터스 의원에게 대해서 low IQ person,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be careful, 조심해야 될 걸 하고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CNN 기자인 짐 아카스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를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취재를 하고 현장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하원 총무인 낸시 펠로시가 나서서 워터스 의원을 만류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례함이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더 아름답게 해야 한다.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서는 지금 공화당 측의 반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태가 험해지면 이 목표를 그르칠까 봐 굉장히 조심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레드헨 식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던 샌더스 대변인이 한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이견에 대한 건강한 논쟁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을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내쫓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동안은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언어들이 매우 신란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 이 대결이 더 심화될 것이고 트럼프의 독성 언어는 더 독을 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대한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의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이 식당에서 극장에서 쫓겨나기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인들의 순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사회 현상 때문에 무식한 일반 사람들이 거친 표현이라든가 적대감 표출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인들이 근래에 식당에서 거리에서 쇼핑장에서 운전 중에 수모를 당한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잘 알려진 일입니다. 최근에 바로 시카고,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관리자가 퍼블릭 코스에서 차례로 오는 사람들의 조를 따서 내보내는데 한 백인 여성이 한인 남성을 보고 나는 너하고 골프를 치기 쉽지 않아. 너 먼저 가.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미국 사람의 행동이라면 만일 정말 치기가 싫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관리자에게 상황 정리를 부탁한다든가 또는 적당히 다른 이유를 들어서 먼저 가라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너하고 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독성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따로 출발을 해서 골프차가 두 대가 됐는데 한 백인 남성이 한인들을 보고 가솔린 낭비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친 행동들이 나온 배경에 이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아시안들의 소위 모범 소수계의 이미지가 문제입니다. 얌전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덤비지 못하고 반격의 능력이 없고 약해 빠진 이미지, 다시 말해서 쉽게 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합법 이민이고 불법 이민이고 북한이고 남한이고 코리아는 코리안이고 김씨는 김씨다. 이런 무식함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심은대로 거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최근에 수모를 겪는 것은 트럼프가 심은 독성 언어가 수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뿌린 씨가 바로 우리들에게 수학이 돼서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be careful, 조심해, 까불지 마 하는 위협이 바로 나를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순환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월 26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가 자녀들과 분리되어 수감되었던 부모들의 일부가 어제 텍사스주 엘파소의 연방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선기관의 보호소로 옮겨진 뒤 아이들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석방된 아빠 엄마들 중에서 5명으로 모두 발목에 전자감시 장치를 찬 채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각 주정부와 주의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 텍사스주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임시 쉼터를 마련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어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텍사스에 있는 포트 플리스 기지와 구펠로 공군 기지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쉼터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구금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안보부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두 주 지나면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수용 가능한 수치는 유동적이어서 물류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국경의 미리국자 구금시설이 오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지난 2014년 당시 촬영된 구금시설 사진과 최근 행정부가 공개한 사진을 대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이 구금시설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며 내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시설이 더 깨끗하고 더 잘 유지되고 더 잘 운영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며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행정부가 중동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란 핵협정,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시리아 내전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국왕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중동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성과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의 재개발 공사가 10억 달러를 들여 금년 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카고 사적지로 지정된 유니언 스테이션은 앞으로 7층으로 더 높아지고 이 안에 호텔, 아파트, 오피스, 쇼핑구역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시카고시는 개발사의 플랜을 검토한 후 조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경찰견이 어제 약 1,000만 달러치의 마약을 발견하는데 수운을 세웠습니다. 마약반에 소속된 이 경찰견은 한 트럭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 1,500파운드를 찾아냈는데 경찰은 교통단속 중에 이 트럭을 정차시켰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시카고 지역의 총격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시간 동안 모두 21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의 어린이를 비롯한 총상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남부지역 한 공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6명이었고 13살, 15살 등 미성년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8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8도.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72도.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90도가 넘으면서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95도, 밤 최저 77도입니다.